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오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개원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비던전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운송하는 운반선의 첫 시범 운항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제주, 부산 등 타 시도는 특수를 기대하는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광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온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의회와의 예산 갈등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4만 명이 이용했다는데 앞으로 이용자들은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낭송합니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독서 동아리의 북 콘서트 모습입니다. 센터는 또 공부 모임이나 아파트 모임 등 마을 공동체는 물론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하는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안지구나 광산지구에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특히나 또 성인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광산구 조례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며 문을 닫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구의회에서 8천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는 센터의 사업이 중복되고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건 잘못이라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의견을 구청에게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구청은 예산을 다시 조절해서 구의회에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을 불복종한 것을 구의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면 도전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 센터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다며 구의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리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모 언론은 지난번 조사특위 꾸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뒤끝으로 의회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갑작스런 잠정 폐관, 불똥은 주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활동이 계속 점차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던 중에 그렇게 일이 생기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개원 후 1년 반 동안 이곳을 찾은 발길은 4만여 명. 공익센터와 구의회의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길 운반선이 오늘 시범 운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성 문제로 반발이 있었는데 준비 소홀과 기상 악화로 시범 운항마저 무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비던전 무량장박 1.5km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 수심이 얕은 서해안 운항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제 방사성 폐기물을 실지 않고 첫 시범 운항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검증단을 실은 행정선이 청정누리호에 접근하다 다시 배를 돌립니다. 기상 악화로 승선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검증단은 승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범 운항 준비가 허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전한 준비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가 나갔는데 전부 비워갖고 지금 그냥 돌아왔어요. 대신 청정누리호의 내부를 공개한 환경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범 운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 우리 원전특위위원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번 시범 운항이 실제 해상 운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민 보상 문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민들은 시범 운항 참석을 거부하며 보상 문제에 대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이송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져야 되겠죠. 한비던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의 저장률은 98%로 포화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바다를 통해 경주 방패장으로 옮길 계획이지만 안전성 논란에 검증 불발까지 겹치며 올해 아니라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가을비치고 요란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더 굵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거문도에 68, 완도에 57, 광주에는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해안에 호우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광주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뚝 떨어지겠고 내일까지 강한 바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은 지 45년 넘는 광주교도소가 새로운 둥지로 옮깁니다. 이 5.18 사적지이기도 한 기존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인권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바지 내부시설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신축 광주교도소입니다. 1,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새 교도소에는 1,5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도록 700여 개의 재소자 수용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 재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교도소 측은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주변 지역 교도소로부터 차량과 인원을 지원받아 하루 동안 모든 재소자들을 옮길 계획입니다. 5.18 민중항쟁 사적지이기도 한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구치소 이전 부지를 확정짓고 교도소 자리에는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한국민주주의전당과 김대중 대학원대학교, 인권미술관,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교육, 체험, 문화, 인권 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추가로 조성하자고 제안해 이 사업의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국립교사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은 장애인을 포함해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5학년도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2013학년도와 비교해 33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임용교사 시험 합격자가 130명 남짓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오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개원 준비에 본격화합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달 23일 창립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조직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신입 직원들이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유통, 전당의 운영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세계 대나무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는 대나무 박람회 폐막일인 오는 31일까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하고 이용요금은 편도를 기준으로 1,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셔틀버스 운행은 광주시와 담양군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상생 발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제주섬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모두 7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돼 관광업계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여행사 가이드와 만나는 중국인들로 제주공항 터미널은 하루 종일 북새통입니다. 这次主要来韩国的话，主要来感受一下韩国这个气候，空气比较好。另外一个，我们那边的话，供了韩国这块化妆品比较有名的，想带你回去。 외국인 면세점들도 쇼핑에 나선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던 면세점들은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로 중국인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我是比较喜欢韩国的一些化妆品，能让我的肌肤感觉比较滋润一点。因为之前有朋友送给我一套，然后觉得非常好，所以这次过来玩的时候就想带一些回去。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한 70%까지 급감도 했지만은 10월 첫째 주까지 국경절 연휴는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신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7만 4천여 명.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지만 재작년보다는 38% 늘었습니다.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예약률은 90%를 웃도고 있고 호텔방도 대부분 동나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국경절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제주, 부산 등 타 시도는 특수를 기대하는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광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기간에 6호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21만 명이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부산과 제주 등은 대규모 환영식과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도는 변변한 행사는커녕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현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상당수는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핵심 공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을 동시에 검토할 것을 여야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위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대표성은 인구 등가성과 함께 우리 선거 제도에 있어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화순의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달 17일 수업 도중 3학년생인 B양을 강제추행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B양의 부모가 정식 항의함에 따라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 돼 A 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공무원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광주 5개 구청 등 전국 자치단체 공문을 보내 비합법 단체인 전공로의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는 기간 내에 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폐쇄 이행 부담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2006년에도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려다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경찰이 정작 일선 경찰서의 구내 식당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불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 목포경찰서 등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절반 이상인 15곳이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남청 자체 식당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의 경찰서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 급식소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롯데의 치열했던 5강 싸움은 기아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마지막 2연전에서 기아가 완승을 거두며 롯데는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를 확정지었고 기아는 신락 같은 5강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승이 절실한 기아 타이거즈. 이 시즌 내내 답답했던 공격력이지만 중요한 순간 터져줬습니다. 올 시즌 린드블럼과 2번 만나 14이닝 동안 단 2점을 뽑는 데 그쳤던 타선. 세 번째 맞대결은 달랐습니다. 1회에 선취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한 기아는 경기 초반에만 5점을 뽑아내며 1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종길이 빠른 발로 선취점에 추가점까지 올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하자 이어 결정적인 순간 2개의 홈런포가 가동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옵니다. 필요할 때 터진 김주찬의 솔로 홈런.
그리고 롯데 추격 의지를 꺾는 캡틴 이범호의 2점짜리 홈런까지 이어집니다. 승부를 알 수 없던 경기 초반, 이 마운드는 위기의 순간순간을 침착하게 극복하며 롯데의 길을 꺾었습니다. 선발로 나선 박준표는 노아웃 2, 3루 위기에서 삼진으로 연속 2타자를 돌려세우는 호투를 선보였고, 이어 마운드에 오른 심동섭은 2.2이닝을 피안타 없이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롯데전 2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5강에 진입할 수 없는 타이거즈. 경쟁팀의 잔여 경기 승패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5위 SK, 6위 한화도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5강 진입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기아는 이제 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SK가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면 기아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5강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일단 SK가 1패라도 한다면 기아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고 5위에 오를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이 10월의 첫 경기 홈에서 삼성을 상대로 치러집니다. 기아의 올 시즌 수확 중에 하나, 이 삼성을 상대로 8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챙기며 5위 속의 삼성전을 마무리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임기준, 삼성은 장원삼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부지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단추가 깨졌습니다. 이 박람회장 부지 매각 이후 민간 사업자가 처음 선정된 것인데요. 민간 투자가 촉진될 계기는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 해양 레저 구역으로 그동안 여러 업체가 이곳 활용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주식회사 푸른 레저 개발을 최종 사업 시행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나선 민간 사업자로는 처음입니다. 모두 230억 원을 투자해 요트와 해양 레포츠 시설은 물론 카페와 숙박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부지 분할 매각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본 사업 후보자 선정은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거로 저희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매각해야 할 부지가 많은 데다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분할 매각도 매각이지만 현재 박람회 재단이 운영 중인 비고쇼나 스카이타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활성화될 때 다른 부지 매각도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 시설들을 장기 임대를 통해서 일단 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매각이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를 이제 모집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박람회장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무등산 정상이 이번 달 3일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부근으로 처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문으로 나가는 0.9km 구간입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탐방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효사와 증심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충장사 주변에는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영산강변에 조성된 억새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나주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나주대교에서 빛가람대교 사기 억새밭에서 주말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열고 바람개비와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산강 둔치에 흐드러지게 핀 억새와 야생화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장성 백양 단풍축제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백양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을 단풍 음악회와 단풍숲 거리 공연,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단풍 비누 만들기와 국립공원 숲체험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외적에 맞서 싸웠던 서산대사 추모 행사가 해마다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남북에서 함께 개최하는 방안이 불교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타들을 앞세운 예제관 행렬이 시작되고 서산대사와 호곡승병을 기리는 유교식 제양과 불교식 법요식이 이어집니다. 조선 정조 때부터 국가 행사였던 제례였지만 일제강점기 맥이 끊긴 뒤 3년 전 옛 문헌의 고증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이 서산대제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는 논의가 양측 불교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평안도 출신이고 남북 모두 서산대사 사당과 유품 등에 전해져 공동 개최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의 서산대제를 주관하는 해남 대흥사 오루 주지 스님의 방북이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개성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과 만나 개최 시기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개성에 가서 북쪽 조물련 의장단하고 이제 제하고 가서 내년에 서산스님 제향을 어디 쪽부터 시작할 것이냐 해서 논의가 아마 되고 다음 주에는 그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서산대사와 호국 정신을 함께 기리고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전국 요리대회에서 세계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주대 호텔 외식조리학과는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푸드 트렌드페어에 출전해 퓨전 한식과 해산물, 종합평가 등 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조리학과 학생과 요리사, 관련 업계 등 2,200여 명이 참가해 30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오늘부터 초등학교 취약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와 지난해 유예된 미취학 아동으로 읍면 동장은 이달 말까지 취약 아동 명부를 작성해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조기 입학시키거나 입학 연기를 하려는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관련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의 골프장 사업자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 111억 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7억 6천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17억 원이 모두 징수됐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 원으로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빛이고 요란스러운데요. 밤사이 빗줄기가 더욱더 굵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여수에는 72, 완도에는 62.5, 광주에는 20.2mm 안팎의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해안에 호우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비가 오는 지역은 전남 여수입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광주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22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묻혀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13도에 머물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요. 한낮에도 24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